세상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국제협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2025년 4월 15일 거제도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년 전부터 시작된 한 과학자의 집념,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사이 진행된 극비 프로젝트.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불가능의 역사를 지금 공개합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위성사진 속 검은 그림자를 보는 순간 깨달았죠. 우리가 모두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영국 해군에서 25년간 핵잠수함 전력 분석을 담당했고 지금은 런던 국제해양전략연구소 자문위원이죠. 58년을 살면서 바다의 모든 비밀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2024년 11월 14일 오전 9시 23분. 런던 해군정보국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분석 요청. 동해 수영 미확인 잠수함 신호 포착. 저는 커피를 쏟으며 달려갔어요. 25년 경력에도 이런 긴급 소집은 드물거든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위성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검은 선체. 길이 83m, 폭 8.5m. 선체 형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젊은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해냈다는 겁니까?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3,000톤급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SLBM 발사관 사기 탑재 추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말이 나오자 15명의 참석자 모두 숨을 멈췄죠. 대응 방안은 뭡니까? 누군가 급하게 물었어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답변이었어요. 북한이 핵잠을 완성한 이상 동북아 바다는 이제 그들 차지라는 뜻이었죠. 군사 지도를 봤습니다. 한반도 주변이 온통 붉은 점투성이. 북한 잠수함의 예상 작전 구역이었어요. 동해, 서해, 심지어 태평양까지. 한국은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요?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보고급 잠수함으론 불가능해요. 소음 차이만 해도 10배는 납니다. 맞아요. 재래식과 핵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그럼 한국은 속수무책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술도 없고 NPT 조약 때문에 핵추진 시설도 가질 수 없거든요. 회의실에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게임 끝. 그때였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보고서를 정리하던 분석관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모두 화면을 봤죠. 첨부 한국해군, 비밀 추진체 연구 관련 정보 수집 중. 비밀 추진체라고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한 정보입니까? 수석 분석관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CIA 정보인데 확실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한국이 뭔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정황은 포착됐다고 하네요. 한국이 비밀 프로젝트를 한다고요? 추가 정보는요? 코드네임만 있습니다. 360이라고 되어 있네요. 362. 이상한 숫자야. 뭘 의미하는 거지? 회의가 끝났어요. 북한의 핵잠 위협과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 두 개의 퍼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런던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핵잠을 띄운 이상 동북아 바다는 새로운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25년간 한국 해군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62. 이 숫자가 뭔지 꼭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바다 밑에서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사인펜을 드시죠, 대통령님. 백악관 집무실에서 들린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는 워싱턴 전략회의 참관단으로 그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를 받아들었죠. 오서러제이션 포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누클리어 서브머린 프로그램. 한국 핵잠수함 프로그램 승인서였습니다. 이거 진짜 서명하는 거야? 트럼프가 참모들을 돌아봤어요. 예, 대통령님. 한국이 요청한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 승인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건 영국과 호주뿐이었거든요. 이제 한국이 세 번째가 되는 거였죠. 트럼프가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사라라락. 서명이 끝났습니다. 됐어. 한국 놈들이 이걸로 중국 좀 견제해 주길 바라. 그 한마디와 함께 60년 금기가 깨졌어요. 참석자들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은 당황했고 국무장관은 걱정스러워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태연했어요. 뭐가 문제야? 한국은 우리 편이잖아. 문제라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준다는 건 그 나라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국방 관계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 러시아도 발끈할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 60년 만에 파격 결정. 동북아 판도 변화 예고.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위험한 도발이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다. 베이징에서 분노의 성명이 날아왔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이다. 서방의 이중잣대다. 모스크바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조용했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이 간단히 말했죠. 환영한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게 전부였어요. 과도한 환호도 큰 소리도 없었죠. 저는 그게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정말 핵잠을 만들 수 있을까? 기술은 있어도 경험이 없잖아. 돈도 엄청 들 텐데. 의구심이 많았죠. 핵잠수함이 얼마나 복잡한 무기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일장에서 본 362 프로젝트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한국이 이미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동료들이 웃었어요. 설마 핵잠수함을 비밀리에 만든다고? 그런 건 불가능해. 정말 불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시스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추진. 뭐라고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니. 거긴 미국 해군의 핵잠수함을 수리하는 곳이잖아요. 이거 우연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트럼프의 서명, 한화의 조선소 인수.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서명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3주 후,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회사가 여길 산다고요?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우리는 델라웨어 강변의 낡은 조선소 앞에 서 있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120년 역사의 이곳이 이제 한국 것이 될 예정이었어요. 한화시스템이 인수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놈들이 뭘 안다고. 기사에 투덜거림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생각이 바뀔 테니까요. 조선소 정문을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건물 위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리처드 콜먼님이시죠? 한국인 엔지니어가 맞아주었어요. 김정수 박사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기술을 보여드리죠. 그는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세상에 거대한 원자로 모듈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죠.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2003년부터요. 김 박사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2003년? 그럼 20년 넘게 준비했다는 뜻이야? 362 프로젝트 아시죠? 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362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362가 뭔가요? 한국형 원자로 설계안입니다. 2003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성했어요. 완성이라고요? 그럼 이미 우린 기술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재창조하죠. 공장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기지였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한화와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하더군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우면 시작도 안 했겠죠. 그의 눈빛이 용접 불꽃보다 뜨거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362 프로젝트는 실제로 존재했고 완성되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다. 한 민족의 의지다. 필라델피아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밝은 건 조선소의 용접 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꿈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이 도면이 정말 2003년 것이라고요? 저는 김 박사가 건넨 낡은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려진 원자로 설계는 완벽했어요. 362 프로젝트의 원본입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죠. 김광진 박사님이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김광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원자력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왜 360이라고 부르나요? 원자로 출력이 360메가와트, 설계 수명 2년. 그래서 362입니다. 간단한 이유였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꿈꾸기 시작한 게 20년 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2003년 기준으로도 이건 최첨단 기술이었죠. 당시 반응이 어땠나요? 김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모두 열광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핵잠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국제 압력이 시작됐어요. 미국이 반대했고 중국도 위협했죠. 한국이 핵잠을 가지면 동북아 균형이 깨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단된 거였군요. 김광진 박사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이 도면이 다시 빛을 볼 날이 온다고 하시더군요. 김 박사가 설계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2003.12 15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전 한 과학자의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표면적으론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하지만 실제론 김 박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했어요. 김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이죠. 김광진 박사가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2019년이었죠. 유언이 있으셨나요? 361을 완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받은 거죠. 설계도를 다시 봤습니다. 곳곳에 수정된 흔적들이 보였어요. 20년간의 연구 성과였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김 박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3차원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95% 완성됐습니다. 이제 실제 제작만 남았어요. 95%라고요? 그럼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언제쯤 완성되나요? 내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 말. 생각보다 빨랐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모르고 있나요? 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을 수는 없죠. 이젠 미국이 우리 편이거든요. 맞아요. 트럼프의 서명으로 모든 게 바뀌었죠. 김광진 박사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야 제대로 시작이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362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단편적인 증언들이 있었죠.
2003년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했다가 국제 압력으로 중단. 김광진 박사, 한국 핵추진 기술의 아버지. 미완의 꿈, 362 프로젝트. 모든 기사가 실패한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론 달랐죠. 362는 죽지 않았어요. 20년간 지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김광진 박사의 유언이 계속 맴돌았어요. 361을 완성하라. 그 한마디가 지금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년 전의 좌절이 지금의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꿈에 김광진 박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러시아 핵잠수함 모듈이 북한에 하역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새벽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위성정보 분석관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저는 잠옷차림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전송된 위성사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원산항에 거대한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어요. 그리고 크레인이 뭔가 거대한 물체를 내리고 있었죠. 저게 정말 원자로 모듈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99% 확실합니다. 러시아 아크틱급 원자로와 동일한 규격이에요. 아크틱급. 러시아의 최신 원자로였죠. 이걸 북한에 넘겨준다고요? 푸틴이 미쳤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드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런던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러시아 핵잠수함 협력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정보국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위협입니다. 분석관이 덧붙였어요.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핵잠을 양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양산이라고요? 한 척도 아니고. 몇 척이나 만들 계획인가요? 최소 5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척.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한국은 뭐라고 하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침묵이라니. 한국은 왜 항상 조용한 걸까요? 그때 한 분석관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중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칭다오 해군기지에서 핵잠 3척이 동시에 출항했어요. 중국까지. 이제 완전히 포위망이 형성된 거였어요. 한국 주변이 핵잠수함 천지가 되겠군요. 제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 5척, 중국 3척, 러시아 2척. 총 10척의 핵잠이 한반도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10척. 상상하기도 싫은 숫자였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글쎄요. 재래식 잠수함으론 상대가 안 되는데. 모두가 걱정스러워했어요. 한국이 속수무책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강화. 동북아 핵잠 경쟁 가속화. 한국, 대응 방안 고심. 헤드라인이 암울했어요. 중국 언론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의 핵잠 도발에 정당한 대응. 지역 평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 뻔뻔한 논리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아시아 핵 확산에 대한 대응. 평화로운 기술 지원일 뿐. 평화로운 기술이라니.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청와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게 전부였죠. 왜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혹시 포기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해군, 동해 훈련구역 확대. 거제도 조선소 24시간 가동. 대우조선해양 야간 작업 증가.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김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상황 어떤가요? 바쁩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있는데 괜찮나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고요? 그럼 대응 계획이 있는 건가요? 김 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곧 보게 된다니. 뭘 보게 된다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봤어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연합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죠. 이 침묵이 무서웠어요.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거든요. 바다 아래에서 뭔가 거대한 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곧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1번함 진수를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에서 들린 그 선언이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저는 특별 초청을 받아 진수식 현장에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외국인에게 이런 기밀 행사를 공개하다니. 왜 저를 초청하신 건가요?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증인이 필요해서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오늘을 기록해주세요. 오전 10시.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건 세상에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길이 120m, 폭 12m. 웅장했습니다. 함수에 새겨진 이름을 봤어요. 대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름부터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언제부터 건조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작년 8월부터요. 조선소 관계자가 답했어요. 8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8개월? 믿을 수 없었어요. 보통 핵잠수함은 5년은 걸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미리 준비해둔 부품들이 있었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362 프로젝트의 성과죠. 아, 그렇구나. 20년간 준비한 게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진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자로는 언제 가동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미 가동 중입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가동 중이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운항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시험 운항은 언제부터인가요? 내일부터요. 내일?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요? 그때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진수가 시작된 거였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대한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엔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핵잠수함의 특징이었죠.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100데시벨 이하입니다. 기술자가 답했어요. 100데시벨 이하?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잠수함이 완전히 물에 떠올랐습니다. 태극기가 개양됐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 사람인데 말이죠. 감동적이죠? 김 박사가 말했어요. 네. 정말로요. 진수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대한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군 관계자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구체적인 사양은?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위협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밀이죠. 하지만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잠수함이라는 걸 말이에요. 북한의 핵잠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해군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아마 발끈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첫 핵잠수함 대한 진수. 세계 6번째 핵잠 보유국 등극. 동북아 해양 판도 변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도발. 한국의 군사적 야욕 드러내.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아시아 군사화 정책. 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 이것도 예상된 반응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일본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한다.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일본이 한국을 칭찬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밤 김 박사와 저녁을 먹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김광진 박사님께 보고드리고 싶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해냈습니다. 362가 드디어 바다에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 대한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의지였고 꿈이었고 미래였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검은 선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대한 첫 번째 작전을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3일 새벽 4시 동해 상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국 해군의 특별허가를 받아 작전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대안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현재 수심 200m에서 항행 중입니다. 작전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수심 200m. 북한 잠수함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깊이였죠. 목표 지점까지 거리는? 함장이 물었어요. 50해리입니다. 30분 후 도달 예정. 30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역사가 바뀔 거예요. SLBM 발사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4의 잠수함 버전이었어요. 사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밀입니다만. 담당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북한전 지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북한전 지역이라니. 평양까지 닿는다는 뜻이었어요. 모니터 속 대안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발사. 수중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물기둥이 솟구쳤죠. 현무4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명중.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모의 목표물이었지만 실제와 똑같았어요. 작전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성공입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제 북한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겠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맞아요. 바다 밑에서 언제든 반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어요. 한국 핵잠, 첫 SLBM 발사 성공. 수중에서 1000km 타격 능력 입증.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응.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미국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어요.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 인도, 태평양 안정에 기여. 트럼프도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레이트 자브 코리어. 베리 임프레시브.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발끈했어요. 한국의 위험한 도발 행위.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모험주의. 예상된 반응이었죠. 북한은 더 격렬했어요. 남조선 괴뢰들의 전쟁 도발. 핵 선제 타격으로 응징하겠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공허한 위협으로 들렸거든요. 한국이 바다 밑에서 언제든 반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 박사와 통화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후련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게 됐어요. 당당해졌다. 맞는 말이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뭐라고 하던가요? 별거 아니에요.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잖아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한 2호함 진수 예정. 벌써 2호함까지. 3호함도 건조 중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3호함까지. 한국이 정말 진심이었구나. 몇 척까지 만들 계획인가요? 최소 8척은 필요할 것 같아요. 8척. 북한의 핵잠 5척보다 많았어요.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이미 항의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죠. 그렇죠. 이미 시작된 일인데 중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딘가에 대안이 조용히 항행하고 있을 거예요. 침묵 속에서 한국을 지키면서 말이죠. 더 이상 한국은 무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다의 사냥꾼이 된 거였죠.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바다 밑에서 대안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선생님께 배워야겠네요. 영국 해군 제독이 저에게 말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들은 말이었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해군과의 기술 교류 말이에요. 그들의 핵잠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영국이 한국에게 배우겠다고요? 25년 해군 복무 중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대한급 잠수함은 우리 아스투트급보다 조용해요. 우리보다 조용하다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소음 수준이 85데시벨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우리 아스투트급은 90데시벨인데 말이죠. 5데시벨 차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였어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건가요? 20년간 연구한 결과래요. 362 프로젝트의 성과죠. 362. 그 숫자가 다시 나왔네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도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동료가 말했어요. 프랑스까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요? 일본은 어떤가요? 이미 기술 교류 협정을 맺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선생님이 되고 있었죠. 왜 갑자기 모두가 한국을 찾는 건가요? 성능이 증명됐거든요. 중국 핵잠과 직접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어요. 직접 대결이라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작년 11월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국 93급 핵잠이 한국 대한급과 마주쳤는데 완전히 당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당했다는 건가요? 중국 잠수함이 한국 잠수함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중국 잠수함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죠.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니. 중국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말이죠. 그럴만하네요. 자랑하던 핵잠이 완전히 무력화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 박사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영국에서도 협력 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네, 많이 오고 있어요. 김 박사가 웃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까지. 정말 인기가 대단하네요. 어떤 기분이세요? 신기해요. 우리가 기술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맞아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김광진 박사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시작이라니. 지금도 충분히 놀라운데 더 큰 일이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뭔가요? 우주로 나갈 거예요. 우주라고요? 핵추진 우주선 개발이 다음 목표예요. 바다에서 우주로. 한국의 꿈은 정말 끝이 없네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영국 해군의 공식 사절단으로 말이죠. 거제도 대우조선 해양을 다시 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8척의 대한급 잠수함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어요. 장관이었죠. 이제 한국이 세계 3위 핵잠 보유국이 됐어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위라니. 미국, 러시아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제 한국이 더 강하니까요. 그날 밤 부산 해운대를 걸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북한의 핵잠 위협에 무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이 바다의 주인이 됐어요. 25년간 해군에서 일하면서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봤어요. 기술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의지였어요. 20년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그 정신 말이죠. 362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김광진 박사의 유언이 이뤄진 거죠. 361을 완성하라.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됐죠. 호텔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어요. 어딘가에 대한급 잠수함들이 조용히 한국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바다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정말로 바다의 주인이 됐습니다.